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유지연 교수입니다.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총 5차시에 걸쳐서 AI를 활용한 수업 설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5차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시에서는 AI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수업 설계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때의 핵심 아이디어는 AI 워크플로우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교수님들 각자의 자신만의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시와 3차시에서는 AI를 활용한 실제 강의 계획서 혹은 수업 계획서, 과연 우린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몇 가지 절차와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시, 5차시에 걸쳐서 과연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수업 계획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차시에서는 노션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팀 티칭이라든가 팀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에서 살펴볼 내용은 우리는 과연 AI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건데요. 이것은 교수 설계와 AI 도구의 활용이라는 측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4가지 정도의 학습 목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수 설계의 개념과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신진 교수님이라든가 혹은 이미 경력을 많이 갖고 계신 교수님들 중에서도 덜어는 이 교수 설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구분이 조금 모호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SAM이라고 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Successive Approximation Model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수업 설계 과정 혹은 교수 설계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SAM을 적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SAM의 적용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의 계획서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수업 계획서, 강의 계획서, 여러 형태의 형식과 양식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기억하자라는 취지로 4가지 구성 요소를 구분해 보았는데요. 단원 설계, 차시 설계, 과제 설계, 그다음 평가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 도구, 요즘 AI 도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께서도 이미 AI를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프롬프트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그 프롬프트 활용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프롬프트 이미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AI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관점, 그 다음 이 AI라고 하는 것과 교수 설계를 연결시킨다는 관점, 그리고 SAM이라는 걸 적용했을 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씩 신경 써야 될 것이 좀 달라지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프롬프트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교수 설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수업 설계, 교수 설계, 강의 계획서 다양한 형태의 말로 활용이 되고 있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수 설계 혹은 수업 설계 같은 뜻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말 속에는 과연 수업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수업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해 준다. 기본적으로는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식의 전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계획된 활동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획된 활동들을 조직화해 놓은 것이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수업이 모이게 되면 하나의 과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수업의 목적에 맞도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직화해서 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 설계라는 것은 이런 의도된 활동들을 얼만큼 계획적으로 구성할 것이냐, 이 계획성, 조직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꼭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 수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실질적으로 의도되어 있는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의도적 경험을 획득할 수 있도록 조직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 변화를 유도하거나 내지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학습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학습 목표란 무엇이고 이것이 이제 과목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의 과목을 가정해 볼 때 크게 거시적 관점에서의 설계가 있고요. 또 미시적 관점에서의 설계를 구분하게 됩니다.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원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학 수업이 대체로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을 합쳐서 15주차로 되어 있죠. 이와 같이 15주차의 학습 활동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이것을 조금 거시적 관점에서의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로는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목차 순서에 따르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교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과목의 단원 설정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 거시적 단원 설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과서처럼 사용되는 교재의 목차 순서에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변형해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그 목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15주라고 하는 학습 경험을 어떻게 조직화시킬 것인가,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미시적 관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15주차의 수업 중 이것이 만약 3학점짜리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45차시의 수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45차시의 수업들은 결국 하나의 단위 차시, 우리가 차시라고 부르는 것이 1시간짜리인 경우도 있고 물론 이것이 조금 길어지면 2시간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차시라고 하는 것은 수업에 들어가서 한 번에 진행되는 수업 시간 길이에 따른 설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미시적 관점의 설계라고 하는 것은 50분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했을 때 50분이라는 수업을 과연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바로 그런 점에서 미시적 관점의 수업 설계는 한 단위 차시의 수업 활동 설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는 도입 전개 정리라고 하는 시간축을 갖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 전개 정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흐름에 대한 것을 말할 뿐이지 실제 수업 활동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활동 기반의 설명은 아닙니다. 결국 그 미시적 관점에서의 수업 설계도 온전히 교수자가 의도하고 있는 학습 경험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의 교수 설계를 구성한다는 것은 단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 다음 차시를 어떻게 결합을 시켜서 하나의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이냐, 이 수업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대학에서 여러 가지 수업 모형들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PBL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팀티칭이라는 것도 있고요. 플립드 러닝이라는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의식 수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혹은 하브루타 기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지는 실습형 수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업 모형들은 과연 우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의 수업은 혹은 하나의 과목은 여러 수업 모형들을 섞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15주차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원 설계 단계에서
뭐 2주차만 특정 수업 모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3주차는 다른 수업 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 모형은 큰 관점에서 보면 단원 설계를 어떻게 하고 그 설계된 단원의 전체 구조 중에서 교수자의 목적에 따라 이것이 특정한 수업 모형을 적용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수 설계라고 하는 것은 15주차의 이것을 15주차 혹은 15단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뭐 내용적으로는 13주차에 해당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단원 설계를 할 때 이 단원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구성할 것이냐, 이것은 온전히 교수님들께서 구성하고 있는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생각하시고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내가 지정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특정 수업 모형이 있을 때 그것이 2주차, 3주차 혹은 6주차, 7주차에 걸쳐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수업 목적에 맞추어서 거기에 적합한 수업 모형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교수 설계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매 학기, 모든 과목마다 작성하고 있는 강의계획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강의계획서, 수업계획서 뭐 조금씩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강의계획서는 과연 어떤 목적과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수업 활동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계획서는 학습활동 전반에 걸친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수업계획서를 살펴보시게 되면 강의 시간이라든가 뭐 교수 요목이라든가 학수 번호, 교과목 번호 등등과 같이 뭐 대학에 따라 조금씩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지는데요. 짧게는 한두 장, 또 길게는 한 대여섯 장 이상이 되는 그런 강의 계획서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강의 계획서는 교수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교수자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한 학기 동안의 플랜이다 라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해 주게 되고요. 이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수업 활동에서 기대하고 있는 수업 목표입니다. 또 이 과목은 어떤 수업 목표를 갖고 있는지, 과목 전체에 걸쳐서 갖고 있는 수업 목표가 있을 수 있고요. 단원마다 갖고 있는 단원의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또 매 차시마다 생각하고 있는 수업 목표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수업 목표라고 하는 것이라는 점. 두 번째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주차별로 혹은 단원별로에 따라서 활동의 종류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된 그런 계획되어져 있는 의도된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나 지식의 전달에 초점을 준다기보다는 정보나 지식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활동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 활동 설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평가 방법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과제와 시험 성적의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물론 그 부분은 여러 교수님들께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겠으나, 우리가 하나의 수업을 설계를 한다고 할 때는 얘기 드렸던 것처럼 수업 목표, 다음 여러 가지 활동 설계,
그다음 끝으로 평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의하는 5차시 내용에 일관되게 등장하게 되는 4가지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원 설계라는 것, 차시 설계라는 것, 과제 설계, 평가 설계입니다. 이 4가지 요소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수업에 활용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단원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일반적으로 3학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주차의 3학점이 되면 45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원 설계는 쉽게 말하면 주차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주차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제 이 속에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죠. 학교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학사 일정이 포함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휴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등등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지는 전공에 따라서는 특별하게 기획되어 있는 다른 학과 활동 때문에 이것이 반영돼야 그런 기간들을 반영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따라서 이 단원 설계에선 그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15주라고 하는 수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이걸 따지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차시 설계라고 하는 것은 1시간 분량을 어떻게 설계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50분 수업이라고 했을 때 그 50분의 수업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 전개, 정리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크게 얘기하는 그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입, 전개, 정리는 시간적인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시간적인 흐름을 얘기하고 있지 각 차시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수업은 누적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학습 가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15주차라고 하는 단원 설계가 있습니다. 각 단원별로 연결된 것이 있겠죠. 그렇게 연결된 각 단원들은 첫 번째 단원과 두 번째 단원도 분명히 개념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각 단원을 구성하고 있는 차시들, 그 차시는 3차시가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단원이 5차시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 전개, 정리라고 하는 3가지 이런 시간적인 흐름은 단순히 시간적 흐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무엇을 배웠고 오늘 배운 내용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다음 시간엔 어떤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관계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수업 모형을 적용할 때 차시들을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과제 설계라고 하는 것은 과제라고 하는 것은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기대되는 학습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습이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특히 AI 시대 때 전통적인 방법의 과제가 과연 효과적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요약하거나 혹은 어떤 보고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단순한 정보의 조직화의 과정이었다면 우리가 전통적인 수업 상황에서는 그 정보 조직을 하는 과정 자체를 경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여러 내용들을 손쉽게 정리, 요약할 수 있는 도구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과제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요약하는 경험이 과제 활동의 일부였는데 이제는 요약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쉽게 나와 있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도구를 써서 과제를 요약하는 명령을 내리는 그 명령 내리는 방법이 과제 활동처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원래 의도했던
과제 활동의 목표와 만약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과제 활동이라면 의도와는 다른 과제 활동을 학생들이 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제 설계라고 하는 것은 특히 AI 시대 때 우리가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따져봤을 때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제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조금 간과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사용될 학습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과연 몇 시간 정도의 그 학습이 필요할까요?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이 과제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 속에는 학생들의 수준이나 난이도 혹은 실제로 필요한 학습 활동의 전체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이 학습 활동 시간에 대한 예측값도 가늠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제를 설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구성을 할 때 특히 신임 교원인 경우에는 과제를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예측 같은 것들을 좀 잘 가늠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의 과목을 좀 완성하는 데까지는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래도 한 2학기에서 3학기 정도는 운영을 해봐야 이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준이나 난이도나 혹은 적절성 같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신임 교원분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강의 계획서 과연 어느 정도의 내용적 구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SAM이라고 하는 Successive Approximation Model이라고 하는데요. 이 SAM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업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절차와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에디 모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ISD 모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수업 모형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강의 계획 모형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교수 설계 모형 중에 SAM을 교수님들께 소개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SAM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가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속해 본다라는 겁니다. 반복 순환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 설계 모형은 한 번에 이런 수업이 완성된다기보다는 반복 순환 과정을 거쳐서 점차 이 요구되는 수준을 올려나간다라는 뜻이라는 점에서 SAM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SAM은 비선형적 구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단원 설계, 차시 설계, 과제 설계, 평가 설계 등 여러 요인들이 있으나 우리가 강의 계획서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는 한 번으로 끝나는 활동이 아니죠. 여러 번에 걸쳐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는 것처럼 단원 설계 중 일부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비선형적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AM은 복잡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업 설계를 비선형적으로 반복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서 개선하자. 이것이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 SAM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할 때 학습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분석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설계가 단원 설계, 차시 설계, 과제 설계, 평가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설계가 끝나고 나면 각 차시별로 필요한 파워포인트라든지 혹은 수업용 자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바로 그것이 개발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SAM이라고 하는 것을 AI와 어떻게 활용해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 설계를 위한 AI 워크플로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사실 큰 내용이 아닙니다. 워크플로우는 내가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할까라는 그냥
절차 모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AI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을 정형화해서 AI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내가 이것을 교수 설계에 적용할 것인지를 따져보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AI 워크플로우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는 것은 AI 워크플로우를 도와주는 도구는 무지무지 많습니다. 어떤 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교수님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워크플로우를 구성하실 때 어떤 단계를 어떻게 결합시키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할 것인지를 따지는 것은 교수님들께서 판단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런 워크플로우의 관계를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분석과 설계와 개발이라고 하는 셈의 절차가 있었죠. 이 단계들마다 나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실행해야지, 설계를 해야지, 혹은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두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실제 수업 설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내가 자료를 올려놓겠다, 혹은 드랍박스에 올려놓겠다, 그런 자료 같은 거를 쓰시는 거죠. 설계 단계에서는 또 여러 가지 생성형 AI 굉장히 많죠. 뭐 그런 도구들 중에 내가 어떤 거를 써서 이들을 서로 연결하겠다. 개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파워포인트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픽 자료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석, 설계,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에 필요한 어떤 도구와 매칭시키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면 이것이 교수님만의 워크플로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교수 설계에 대한 개념 설명을 했었죠. 의도적으로 계획된 어떤 활동이다. 쌤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 순환 구조로 이루어지게 된다. 강의 계획서 작성 자체는 한 번에 이루어질런지는 모르지만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 순환적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I 워크플로우라는 것이 있다. 이 AI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교수님들께서 각자 나만의 수업 설계 루틴을 만들어 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단계는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개발 단계입니다. 각각 필요한 자료들을 내가 어디에 저장하고 이것들을 서로 결합해서 활용할 것인지,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차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